(43번입니다) 알루미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알루미늄은 위험물의 성격을 물어보는 위험물과 관련된 문제고, 알루미늄은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자, 제2류 위험물 중 품명은 금속분에 해당하는 500kg 물질입니다. 자, 우리가 위험물을 1류부터 6류까지 나누는데 그 위험물의 가나다순, 화학식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격 순서대로 나누는 거예요. 2류에 모인 위험물들의 성격은 가연성인 고체입니다. 불에 탈 수 있는 고체만 모아놓은 게 2류 위험물이에요. 자, 알루미늄의 위험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른 2류 위험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할로겐 원소와 접촉 시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할로겐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17쪽,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서 한 줄 건너뛴 이쪽에 있는 것이 할로겐 원소예요. 자, 이 할로겐 원소는 전자 하나를 땡겨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지나간다 하면은 전자 하나를 뺏어오려고 엄청나게 시비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로겐 원소가 알루미늄을 만나면 알루미늄한테 전자를 하나 뺏어오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공격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열로 인해서 자연 발화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자연 발화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3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로겐 원소는 다른 애들한테 마이너스 전자 하나를 계속 받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산과 반응한다. 산과 반응하면은 우리 피부에도 산성이나 염기성이 닿게 되면 굉장히 따갑고 아픕니다. 알루미늄도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산성이나 염기성이 닿게 되면 굉장히 상처를 입고 반응을 하고 그 상태가 변해버려요. 자, 산과 반응한다는 거는 물과 반응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금속은 산이나 물과 만나게 되면은 수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금속은 다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알루미늄, 철분,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다 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소 맞고요. 알루미늄은 발화하게 되면 다량의 열이 발생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발화는 점화원이 없을 때 불이 붙는 온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제 불이 붙을 때, 연소할 때 다량의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금속이 일단 불이 붙으려면 종이에 불 붙는 것보다 훨씬 뜨겁겠죠. 그래서 금속에 불이 붙는 거는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불 붙을 때 뭐 100도, 200도라면 금속을 녹이거나 금속에 불이 붙는다 하면은 700도씨에서 1000도씨까지 갈 정도로 금속에 불이 붙는 건 굉장히 높은 온도입니다. 자, 다음에 뜨거운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산화 알루미늄을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 초보자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알루미늄이 누구랑 반응한다고 했어요? 물하고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자, 알루미늄이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은 H2O를 H랑 OH로 나누게 되면은 이 OH가 이쪽으로 가서 붙는 게 반응이에요. 그리고 얘 하나만 따로 빠져나와서 수소가 발생한다고 했죠. 자, 이 설명처럼. 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산화알루미늄은 알루미늄에 이렇게 돼가지고 Al2O3가 되는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화학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쓰고 요거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얘는 알루미늄이에요. Al 알루미늄. 주기율표 했으면 이거 알 수 있어요. 자, H2O는 우리 수도꼭지 물 틀면 나오는 그 물이에요. 자,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요렇게 바뀝니다. 이거 알루미늄이죠. 근데 물에서 얘네만 빠져나왔어요. 이 OH는 수산화예요. 수소랑 산소가 있죠. 그래서 얘네를 수산화 알루미늄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가 왜 수산화 알루미늄이야 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직 기초화학이 부족한 거라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이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H가 2개 있는 얘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O2는 물이 아니라 산소죠, 산소. 자, 그래서 알루미늄하고 산소가 만났기 때문에 산소 알루미늄, 뒤에서 앞으로 읽어서 얘가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왜 틀린 거예요? 자, 여기가 힌트입니다. 4번에 쓴 여기. 자, 뭔가 맞는 얘기 같은데 뭐가 틀렸다는 걸까요? 얘를 고쳐야 됩니다. 뭐가 나온다고 해야 돼요?
수산화 알루미늄과 수소를 발생한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고쳐야 맞아요. 자, 지금 앞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산소와 반응해야 산화 알루미늄이 된다. 그래서 앞에 거를 고치면 산소가 되고요. 뒤에 거를 고치면 수산화 알루미늄이나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황화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망화린은 황색 결정으로 100도씨에서 발화할 수 있다. 사망화린 P4S3이죠. 5황화린 P2S5, 7황화린 P4S7까지 있습니다. 자, 사망화린은 발화점 100도씨 맞습니다. 그리고 5황화린하고 7황화린은 조회성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또 물하고도 반응을 해요. 자, 이게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좀 상충되는 얘기기는 해요. 조회성이 있다는 건 물에 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에 녹는다기보다는 반응한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조회성이 있으면서 물에도 이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조회성의 대표적인 위험물이 일류위험물이에요. 근데 일류위험물은 대부분 물에 녹는데 무기가산화물 빼고 대부분 물과 반응하진 않습니다. 그런 거랑 생각해 봤을 때 상충되는 특징이 둘이 묶이게 되는데, 자, 조회성 물에 살짝 녹는데 또 반응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가 둘이 반응하면은 삼황화린이나 오황화린 둘 다 황화수소, 인산 공통적으로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삼황화린, 오황화린, 칠황화린 둘 다 P랑 S가 있기 때문에 P가 O랑 만나서 오산화인, S가 O랑 만나서 SO2가 공통적으로 연소할 때 발생이 됩니다. 자, 요거를 확인을 하시면 삼황화린은 연소해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 연소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이산화황 아니면 오산화인,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되지, 황화수소는 5황화린이나 7황화린이 물하고 반응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황화린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이런 식인데요. 그 연소했을 때 그리고 물하고 만났을 때 어떤 것들 발생하는지 정리하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삼황화린의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 자, 삼황화린 P4S3인데요. 얘가 연소한다는 거는 산소랑 반응하는 거예요. 자, 산소랑 반응할 때 생기는 것들이 C가 있으면 CO2가 생기고요. H가 있으면 H2O가 생기고, S가 있으면 SO2, P가 있으면 P2O5가 생깁니다. 그래서 P가 있기 때문에 O랑 만나서 P2O5, S가 있기 때문에 S가 O랑 만나서 SO2가 생기는 거라서 P2O5는 오산화인이라고 읽어요. SO2는 이산화황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거까지 써드리는 이유는 필기를 하시는, 좀 처음 화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랑 이거랑 매칭이 안 돼요. 이산화황, 이황화탄소, 오산화인, 오황화인, 황화수소, 이게 계속 막 헷갈리는데 분자식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읽는 연습이 잘 돼야 이런 문제에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 이산화황이에요. 황화수소랑 인산은 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냐면 5황화인이나 7황화린이 물하고 반응했을 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황화린 부분의 중요한 식은 산소랑 반응했을 때 그리고 물하고 반응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이거입니다. 황화린 나올 때 이산화황이랑 황화수소 바꾸는 거 제가 지금 화학식 쓰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화학물질에 산이 있을 때 질산, 과염소산, 6류위험물은 H가 있다는 뜻이고 1, 2, 3, 4, 5류에 산이 있다면 산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산소가 있는 산이다 원래 그런 뜻인데 1류랑 5류는 그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산소가 있다라고만 보셔도 될 거고 6류는 산소가 있는 산이다. O가 있는 H다.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산을 한 번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산이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H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좋은 설명입니다.
37번입니다. 이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이죠. 자, 가연성 고체 중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일단 유황은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 속에 저장하는 위험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2류의 유황, 3류의 황린, 다음 4류의 이황화탄소가 그렇습니다. 자, 2류의 유황, 3류 황린, 4류의 이황화탄소는 물과 반응하지 않고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물 속에 저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물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5황화린은 CS2에 녹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황화린이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그 안에서 5황화린은 이제 이황화탄소에 녹을 수 있습니다. 대신 3황화린은 이제 이황화탄소에 녹지 않습니다. 3황화린은 가연성 물질이다. 3황화린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류 위험물에 해당하고 이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7황화린은 더운 물에 분해되어 이산화황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황화린 그리고 7황화린 둘 다 물과의 반응성이 있는데 물과 만나서 H3PO4와 H2S를 공통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7황화린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아인산이라는 것이 하나 더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 필기나 실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대신 3황화린은 물과의 반응성이 없고 5황화린과 7황화린은 물과 반응해서 인산과 황화수소를 발생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7황화린은 더운 물에서 물과 반응해서 이산화황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황은 SO2니까요. 자, 이산화황이 아니라 인산이나 황화수소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물 표에 대한 것을 잘 보신 다음에 그 안에서 누구는 누구랑 반응해서 뭐가 발생하는지도 이러한 문제들을 푸시면서 따로 차곡차곡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